오늘 이 영상에서 어디에서나 막 알려주지 않는 당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따라하시면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탕후루가 큰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설탕 중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당뇨 직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를 포함한 사람이 일 44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즉 당뇨의 심각성을 또다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탕후루 한 개의 설탕이 보통 10에서 25g이 들어가는데요. 탕후루 두세 개 이상 먹으면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당류 권장 섭취량인 50g이 넘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당뇨병 진료비는 2020년 약 2조 9천억 원으로 2015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뇨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부동의 1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 부담이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란 혈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나오는 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탄수화물은 소화효소에 의해 위장에서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흡수된 포도당이 몸의 세포들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넘쳐나오게 되며 이런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1형과 2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발병 빈도를 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2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를 설명해 드리자면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해내지 못하는 상태,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당뇨병의 10%인 1형 당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선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췌장에서 인슐린을 똑바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유전적인 이유로 어린 나이에 발견이 되지만 자가면역 질환 등으로 면역체계가 인슐린 생산세포를 파괴하면서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방과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는 전무하며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당뇨의 90%를 차지하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걸리는 원인은 첫째, 과다한 기름기 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체내 지방이 많아 인슐린 작동을 방해하거나 둘째, 오랜 시간 운동 부족으로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면 되기 때문에 몸이 에너지 생산 능력을 비활성화시켜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2형 또한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예방하시면 좋습니다. 2형은 증상이 없거나 서서히 나타나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다가 조절이 힘들 때 약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1형과 2형도 있지만 임신성 당뇨병과 기타 당뇨병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이 높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 초기부터 당뇨병 선별 검사를 하고 위험도가 높지 않더라도 보통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산모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증상입니다. 태아에게는 특히 기형, 거대화, 장기적인 문제, 저칼슘 혈증, 신생아 저혈당,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등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잘 관리를 하게 된다면 출산 이후에는 산모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타 당뇨병은 인슐린에 따른 원인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생기는 2차적인 질환입니다. 췌장에 손상이 생기는 췌장염, 췌장외상, 췌장절제, 췌장암 등의 질환으로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 등, 부신 피질 기능 항진 등, 성장호르몬 과다 증, 카테콜라민 과다 증 같은 인슐린의 작용에 반대되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생기는 질환도 기타 당뇨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관 질병은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50~60%를 차지할 만큼 위험합니다.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을 일으킵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 말하고 언어장애, 반신마비,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일반 환자에 비해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 발생률이 2~3배 더 높습니다. 말이 어눌해졌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입술이 돌아가거나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및 복시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119로 신고하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뇌졸중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된다면 미세혈관에 이상이 생겨 혈관이 새거나 막히게 되는데요. 시력장애가 없고 자각 증상은 없으나 오래 방치될 경우 시력저하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집니다. 시야의 변함, 초점이 흐려짐, 시야에 이물질들이 떠다니는 듯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상의해야 합니다. 콩팥합병증은 초기에 불편한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진행이 되며 콩팥의 여과 기능이 20~10% 이하가 되었을 때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걸러내지 못하여 눈 주위나 다리, 얼굴이 붓게 되죠. 다른 증상으로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혹시 몸이 가렵고 쉽게 피로해지고 입맛이 없어진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바로 말기 증상이기 때문에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해야 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콩팥 기능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빈혈 같은 증상, 바로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증상, 성기능장애, 변비, 설사, 손 혹은 발이 무감각해짐, 화끈거림 등의 신경합병증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 말단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짜릿짜릿한 느낌, 조이는 듯 하거나 쥐가 난 느낌,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고 간혹 균형을 잡기 힘들어서 걷는데 불편함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춥거나 습한 날, 주로 밤에 심해지기도 하고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도 사람마다 다르고 비대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나도 속상한 발의 손상인데요. 당뇨병 환자의 무려 5~1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발 궤양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뇨발 환자의 절반이 5년 이내에 사망하고 20%는 하지 절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 절단까지 가게 된다면 환자 본인의 심리적 절망감도 크고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도 큰 불편을 안길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잘 못하여 서서히 말초연관과 신경이 손상되어 발까지 혈액이 도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발이 썩게 되는 것이죠. 일단 발병하게 되면 쉽게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주의하고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기본 원칙만 지키신다면 당뇨를 극복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섭취한 음식의 열량과 하루 소모 열량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체중의 감량에 의한 혈당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운동 자체로도 독립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무릎 관절을 위해 체중이 직접 실리지 않는 수영, 자전거, 근력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몸에 좋고, 과체중인 사람은 걷기나 가볍게 달리기 등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만성 합병증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동물성 단백질에 함유된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과다한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기름으로 적정량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분 섭취를 줄여 혈압 상승을 막고 음주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액 내의 인슐린 농도를 감소시켜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절한 양의 알코올 섭취가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알코올 섭취는 당뇨병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음주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건강한 미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